안녕하십니까.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특강 프로그램을 맡게 된 강사 신현종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면접 준비를 위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5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직에서 면접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면접위원들을 파견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취업지원센터에서 저에게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구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 면접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셔가지고요. 여러분과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직접 강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 분 한 분 좀 답변도 듣고 이렇게 조언도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50분간 제가 여러 가지 면접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내가 면접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강사 신현종이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채용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면접 전형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PT 면접, 뭐 인성 면접, 경험 면접, 우리가 뭐 전문가들은 뭐 행동 기반 면접이네, 인바스캔 면접이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전부 도구입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걸로 도구를 써서 채용을 할지는 기업에서 여태까지만 10년, 20년 채용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로 선발을 했을 때 가장 직원들이 괜찮다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평가 방법이 있겠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두 번째는 면접 도구별로 각각 실습 사례를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 제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면접 지도도 좀 오래 했었어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거의 한 10년 넘게 이 면접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만 봐도 벌써 짜증이 확 올라오시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다니게 됐고요. 특히 이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부분에서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과 관련된 일자리는요, 정말 코로나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항공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호텔 또 관광 서비스업과 같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에는 거의 대부분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신 개발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 강의를 좀 시청하시면서 내년에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감히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은 면접 부분에 있어서는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AI 면접이 과거에는 작년만 해도 제가 AI 면접 엄청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AI 면접이요. 인턴이라던가 비정규직 채용에 사용되는 걸로 올해 거의 굳혀졌습니다. 그리고 3월, 4월에는 채용이 많이 취소가 됐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화상 면접이 도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10월, 11월, 12월 오면서 면접 러쉬예요. 지금 면접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0월, 11월에 뭐 그래도 좀 채용이 많은 편이긴 한데 12월까지 넘어왔는데도 계속적으로 채용이 있고 면접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하반기에 정부에서 면접 전형에 대한 방역 지침을 드디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면접 진행을 하면 이 진행하는 분들도 조금 자유롭겠죠. 이래서 지금 면접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항공과 관련된 부분도요. 이런 채용해도 되겠네 하면서 조금씩 채용이 약간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화상 면접 같은 경우는요. 보통 1차 면접에서 활용을 하거나 2차 면접에서는 대부분 대면 면접, 만나서 면접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사람을 만나서 하는 면접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서 면접을 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면접에서는 관찰 평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관찰 평가를 통해서 사람을 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는 방법이 있고요. 평가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걸 듣고 답변의 내용을 생각해서 점수를 주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관찰 면접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토론 면접,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과제풀이 면접, 이런 것들, 협상 면접, 이런 면접들이 대부분 이 관찰 면접인데 안 해요. 지금 일단은 안 합니다. 올해 한 기업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아마 코로나가 끝나서 저희가 마스크를 벗기 전까지는 아마 해당 면접은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떤 면접이 남았죠? 평가 면접이 남았죠. 자, 평가 면접을 대부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대1, 다대다 면접,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면접 이렇게 세 가지만 이제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대다 면접 같은 경우는요. 여러 명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는 거니까 그 안에서 내 실력을 발휘하면 되는데 화상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죠? 면접관 여럿, 보는 사람 1명. 자, 다대일 면접이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채용을 좀 준비하는 분들은요. 다대1 면접이 거의 대부분이겠구나.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대1 면접 하나 생각해 볼게요. 다대다 면접은요. 딱 사람과 사람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면접을 막 답변을 하고 있으면 이쪽에서도 어떻습니까? 조금 쉬고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다대일 면접은요. 질문이 막 들어오면 답변을 하면 여기서 또 들어와요. 막 답변을 하죠. 그럼 여기서 또 들어와요. 이게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상 면접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 세상이 어느 시세인데 좀 면접 이상하게 보는 회사가 있나요? 라고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우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면접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실력으로 격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상 면접은 참 올해 들어온 것 중에서는 가장 획기적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항공일자리 센터에서 지원하는 여러 그 면접 중에 그 외항사, 스튜어디스라던가 이런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화상 녹화 면접이란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외항사들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실제로 올 수가 없으니까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면접장 안에서의 규칙을 알려주고 들어와서 면접관 없이 카메라 보고 면접 보고 나가면 그 녹화본을 본사로 보내서 선발을 하는 이런 식의 면접 전형이 실제로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런 쪽에서는요. 해당 면접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정성 시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화상 면접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올해 한 3군데 정도 제가 화상 면접을 간 게 아니고요. 가보니까 화상 면접으로 대체돼서 우연하게 이 면접관을 좀 했었는데 별일 다 있었습니다. 화상 면접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어때요? 보통 자기 집에서 하거나 스터디 카페에서 대부분 하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면접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알고 있죠? 에어팟 이렇게 끼고 막 면접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문이 딱 열려요. 뭐야? 하더니 왜 아줌마가 들어오더니 학생 시간 다 됐어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면접 중에. 그리고 또 한 지원자는 양복을 깔끔하게 탁 입고 면접을 보고 있는데 저 화면 뒤에 저 끝에 이렇게 하얀색 이게 전문 용어인데 러닝을 딱 입고 누가 이렇게 뒤에 누워 있는 거예요. 뭐야? 해갖고 제가 면접을 보다가 우리 지원자 혹시 저 뒤에 화면 뒤에 계신 분이 아버님이세요? 했더니 이 면접 보는 친구가 갑자기 헤드폰을 딱 던지더니 막 뛰어가서 막 발로 막 때려갖고 아빠를 화면 밖으로 내보내요. 그럼 저희 면접관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지원자가 아버지를 막 발로 차는데 이거 우리가 뽑아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럼 면접을 보는데 한 지원자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 하고 딱 일어나는데 위에는 양복이었는데 바지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사각으로 된 알록달록. 그래서 지원자 앉으세요.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상 면접이 들어오면서 참 별일이 다 있는데 제가 하나 좀 얘기 드릴게요. 한 지원자는요. 아예 대놓고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뒤에 막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어폰 끼고 면접을 그냥 보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면접 보다가 우리 지원자 미안한데 혹시 사무실 같은데 여기서 면접 봐도 돼요? 그랬더니 저는 계약직이라서 다음 달에 어차피 그만두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면접관 우리 아재들이죠. 라떼이즈 홀스들끼리 만나갖고 그래도 이거 조금 그래도 회사에서 면접 보는 거 아니지 않아? 하면서 그냥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상 면접이 도입돼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안정된 장소에서 좋은 환경에서 면접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림이 조금 잔인한데 제가 요즘 요 정도는 상관없죠. 자, 면접을 가면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 하나 좀 얘기를 드릴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면접에 갔을 때
잘하는 사람이 선발될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면접 전형까지 올라가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소개서 솔직히 읽는다고 순수하게 믿고 누가 읽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으시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알고리즘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키워드 패턴 출현 분석이니 이런 걸로 여러분들 서류를 보통 걸러내요. 자, 거기서 걸러내는 기준은 뭐예요? 네. 이 걸러낸 기준은 보통 기업의 핵심 가치, 코어 밸류를 기준으로 이거에 가까운 사람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자, 뭐죠? 부적격자를 걸러내죠. 셀렉트 아웃이라고 합니다. 잘라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성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죠. 자, 면접에 왔어요. 자, 면접도 똑같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얘야 라고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부적격자들, 얘는 아니지. 요런 거를 딱 면접관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부적격자들을 다 걸러내고 남는 애들 중에서 누구 뽑을까요? 서로 협의해서 선발하는 게 전체 채용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뽑혀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일단은 흠결이 있어서 떨어지지 말자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면접에 가서 내가 여기 오고 싶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여기저기 좀 가보니까요,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죠. 네. 보통 우리가 MZ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자, MZ세대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이 관둬요, 회사를. 조기 퇴사 뭐 거의 뭐 유행이죠. 그래갖고 뭐 인스타 같은데 나 퇴사해 이러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보통 야, 그러지 마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뭐라 그러죠? 라이크 막 눌러주죠. 용감해, 멋있어 이러면서 그 라이크 뽕 맞고, 해외로 뜨고 해외여행 가고 이러는데 지금 비행기를 딱 막아놨어요. 워킹 홀리데이 막혔죠. 지금 해외 여행 가는 거 막혔죠. 자, 이 사람들 어디로 와요? 다 채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을 가봐서 면접관으로서 보니까 중고 신입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본 사람이 많아서 진짜 순수한 신입을 찾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시자가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요, 2019년까지만 해도요, 결시자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들 토익 시험 보러 가면 돈 내고 보는 시험인데도 가면 막 결시자 무지 많죠. 야, 돈 내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정도로 실제 면접에도 그렇게 결시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느끼는 거는 진짜 결시자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항공과 관련된 항공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우리 구직자들은요, 순수하게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또는 전문대학을 나와서 이제 갓 엔트리 잡이라고 하죠. 처음 사회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아닌 기존에 다른 데서 일을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데 나이는 젊죠. 자, 이렇게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면접에서 싸우고 붙고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는 중고 신입분들 계시죠? 중고 신입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또 나와 비슷한 경험 있는 사람들과 내가 경쟁을 해서 또 신입의 어떤 느낌으로서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하셨다가 면접 준비에 좀 활용하셔라, 이렇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라고 조사를 한 걸 제가 잡코리아에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일단은 화상 면접과 AI 면접이 도입된 게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조사 결과 1위로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라떼이즈 홀스 아저씨들 앉아 있잖아요. 딱 앉아갖고 뭐 하고 있죠? 네, 화상 면접을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화상 면접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바뀐 부분이란 걸 딱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SK 같은 경우는 아예 태블릿을 보내줘가지고요, 면접을 볼 때 화상 면접 때 보통 환경이 달라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이런 방식들도 최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상 면접이 도입되어 있는 부분은요, 결국 다대1 면접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대1 면접은 어떤 게 있죠? 일단은 면접관이 여럿이고 이 한 명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직무 능력과 기본 태도를 볼 수밖에 없는 면접이 됩니다. 자, 그럼 직무 능력은 어떤 거죠? 자, 직무 능력은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수용 능력이다 이렇게 오른쪽에 좀 써놨죠. 여기 보시면은요, 수용 능력이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받아들이는 능력, 뭐 적극성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회사에 들어가요. 그러면 면접까지 와서 사람을 선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면 사실 이 사람을 뽑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자, 뭘 해줘요? 기본적으로 조금 가르쳐 주죠.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를요, 빠른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뭐 이 태도나 자세가 돼 있는 사람,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 자, 그러니까 중고 신입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된 이유예요. 이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태도. 자, 회사에 가면 혼자 일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항공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혼자 일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비행기를 운항하는 분도 혼자 하진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일하는 데서 내가 들어갔을 때 업무를 대하는 태도, 자발적 동기부여, 그리고 일하는 걸 쫓아가려는 의지. 자, 이런 것들이 결국 기본 태도거든요. 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면접에서 체크를 한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화상 면접.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 제가 얘기 드렸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볼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접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금 주변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이 세팅을 해야겠죠.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보통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은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세팅하는 방식인데 우리 항공 관련된 데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왜 우리 면접관들도 회사에 있고 면접자들도 지정된 장소에 세트를 꾸며놓고 거기 와서 면접을 보는 거죠. 뭐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 2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뭐 얘기 드렸지만 면접 보는데 갑자기 막 뭐가 털 달린 애가 지나가요. 뭐예요? 갑자기 고양이가 지나가질 않나? 뭐 별일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면접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보는 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에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외항사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면접장을 세팅을 해야 되는 경우 주의점을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일단 주변 응시장의 환경인데 혹시 제일 좋은 거 솔직히 스카예요. 스터디 카페에서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지역의 일자리 카페나 일자리 센터들이 있습니다. 뭐 고양시 같은 경우는 뭐 고양 청취다방, 뭐 남양주 일자리 센터 뭐 이런 데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AI 면접 또는 화상 면접 보는데 장소 좀 임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해주십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시장에 바란다 그냥 쓰세요. 그럼 여러분들 100% 해줍니다. 자, 이 부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정된 장소를 찾는다. 자, 두 번째가 여러분들 이 유선과 무선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유선을 추천드려요. 근데 유선이 안 될 경우는 무선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제가 화상 면접을 보다가 갑자기 지원자가 사라지는 경우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접속이 끊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DHCP 임대 할당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공유기가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뭐 모바일 폰이 왔을 때 처음에 접속이 됐을 때 IP를 임대를 해줍니다. 이게 보통 1시간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내가 1시간 있다가 끊겼다 붙으면 어떻게 돼요? 면접 보다가 끊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게임하다가 끊기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요, 이거를 60을 2,400으로 바꾸면 하루를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이 인터넷 커넥션 때문에 끊기는 일이 없게끔 사전에 공유기 세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주 이런 일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 이 에어팟이나 버즈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 한번 면접을 보는데 한 친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뭐가였죠? 네, 배터리가 나간 거죠. 그리고 한 친구는요, 이어셋이 없으니까 게임용 헤드셋 아세요? 여러분들 이만한 거, 진짜 큰 거, 여기 LED 달려고 브루스 기능이 있어서 면접 보는데 반짝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배틀그라운드 할 때 쓰는 건데 면접 때 쓰고 오면요, 면접관들이 좀 안 좋게 보겠죠. 가장 좋은 거는요, 조금 구형 폰에 들어있는, 아시죠? 이렇게 이어폰에 이렇게 마이크 달린 거, 이게 최고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라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발 PC나 이런 거를요, 제발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한번 면접을 진행하는데 면접 보는 친구가 갑자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뭐지? 하고 거기 긴급 연락처에 전화를 딱 했더니 컴퓨터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러면 그냥 멘탈 바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바로 쿠쿠다스 돼요. 파샤샥 부서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제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보통 화상 면접을 볼 때 10분 전에 들어와라 이렇게 보통 안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10분 전에 들어가야지 하고 딱 켰는데 컴퓨터가 업데이트를 시작해요. 이러면 여러분들 진짜 답 없어요. 미리 업데이트 해놓고 컴퓨터 유지보수 해놔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질의응답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났다고 하면은요, 제가 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원격 강의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자,
주로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면접의 앞 단계에서 합산해서 총점으로 합격자가 가려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스펙이 좋거나 자소서를 진짜 기가 막히게 썼거나 인적성 점수가 아주 좋다면 면접에서 잘 못 봐도 합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에 와서 떨어지면은요, 뭐 토익 점수나 자격증이 있거나 뭐 박보검처럼 잘생겨서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면접에 오면요, 모두가 제로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허들이에요. 허들 넘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왔다? 그럼 여러분들 면접에서 면접을 못 봐서 떨어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점수는요, 합산을 하진 않아요. 일단 그 스테이지, 그 단계에 왔으면요, 거기서 못 보면 떨어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거는 제로 베이스다. 면접에 가서 면접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면접이나 화상 면접이 1차에 있고 대면 면접이 뒤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합산을 하나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거는 합산하지 않고요. 제가 면접관으로 가잖아요. 물론 앞에 점수가 참고로 오는 것도 있고요. 아예 모르는 것도 있어요. 자,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 공사에 면접관으로 갔는데 환경직 선발을 하는데 14명이 그날 면접을 오는데 저는 그날 몇 명 뽑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몇 명? 8명.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죠? 부적격자. 얘는 아니다. 일단 걸러내고 그 중에서 8명을 선발을 했거든요. 자, 그 앞에 점수가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붙일 사람이면 아예 90점 이상 주고요. 떨어뜨릴 사람이면 아예 한 50 몇 점 이렇게 줬고 완전히 떨어뜨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면접 자체를 그날 가서 잘 보시면 된다라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뭐 AI 면접, 화상 면접 좀 차이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뭐 또 한번 또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여기 아랫줄에 STT 엔진이란 거를 얘기를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구글 STT 엔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AI 면접 솔루션은요, 전부 이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를 변환율을 보고 거기에 변환된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를 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요, 여러분들 VREW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이게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자막을 입혀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얘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자막을 입혀보는 거랑 거기에 나오는 텍스트와 일반적으로 AI 면접에서 보는 거랑 동일해요. 그 텍스트 변환율이 높으면 여러분들 AI 면접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연습을 해보시고 프로그램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AI 면접, 화상 면접 둘 다 여러분들 준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을 잘 보면 서류나 인적성에서 이미 점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1부 때 뭐라고 얘기 드렸죠? 아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요, 점수를 채용 공고에서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아까 점수 차이가 면접에서 뒤집을 만큼의 차이가 난다면요, 이미 면접에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가셨다면요, 면접에만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면접관 같고요, 면접관들이요, 점수할 때 뭐 82점, 95점, 75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합격, 불합격.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제가 환경직 면접에 갔을 때도요, 14명 뽑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8명? 그 중에서 어떻게 뽑았다 그랬어요? 앞에 점수 안 보고 그냥 이 사람들 면접만 보고 평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외부 면접위원들이 좀 들어온다는데 혹시 내부 면접관들이 다 뽑는데 그냥 이렇게 들러리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같이 외부 면접위원들은요, 전문 어세서입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거 딱 들으면요, 바로 알아요, 몇 점인지. 그런데 내부 면접위원분들은요, 지금 현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면접관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 어세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1점부터 5점까지 수미양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답변 되게 잘해도요, 더 잘하는 애가 있지 않을까? 미. 그리고 막 답변 너무 못해도 여기까지 왔는데 미. 그래서 다 중간에 막 평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들어가면은요, 서로 대등하고요, 이렇게 면접관들끼리 서로 이 스크럽을 짜거든요. 그래갖고 자기가 뭐 할지를 짜는데 거기에서 보통 외부 면접위원들이 많이 입김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구분 없이 면접관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잘 좋은 인상 줄 수 있도록 면접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장 가보면 애들이랑 얘기해보면 다 인턴한 애들이던데 이거 혹시 그냥 인턴한 애들 뽑으려고 쇼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는데, 자, 그런 경우 있으면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바로 조치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인턴한 애들? 얘네들 누구죠? 인턴한 애들이 많다는 이유는요,
졸업을 하고 나서 체험형 인턴 5개월짜리 아시죠? 자, 이거를 한 친구들도 많고요. 요즘엔 취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4학년 1학기 때 이 계절, 우리가 동계학의 계절 인턴을 경험하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구직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인턴을 해본 경험이 거의 한 8, 90%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면접에 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 보시면서 일자리를 좀 계속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인턴한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요. 비슷한 수준의 아르바이트라던가 아니면은요. 인턴은 졸업한 사람들도 받아주고요. 큰 기업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큰 기업이 아니어도요. 이 면접관들이요. 이 땡땡 기업에서 인턴 해봤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으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 랜선 취업 박람회 지금 12월에 하잖아요. 자, 그러면 1월, 2월에 기본적으로 채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공기업은요, 이 계절 인턴, 체험형 인턴을 뽑는 거는요, 상반기에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취업의 기간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되시면요, 인턴 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면접관들은 아까도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협의 평정을 통해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장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딱 보면은 자, 보통 여러분들이 구직자, 우리 지원자라고 할게요. 우리 지원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 없거든요. 볼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요, 자격증, 교육 이수사항, 그리고 경력사항, 여러분들의 자소서, 요 정도예요. 자, 여기에서 보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안에서 딱 서류를 보자마자 면접관들이 뭐부터 볼까요? 첫 번째, 졸업 시점부터 봅니다. 언제 졸업한 사람인지. 두 번째가 학점이에요. 학점을 봅니다. 그래서 학점을 대충 보면은요,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 얼마큼 성실했는가를 약간은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과 우리 이 일치도가 좀 있는가, 또는 근데 우리 항공 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이 전공 무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행사 참여도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거 좀 알아둬야 되는 게요. 과거에는요, 오로지 대외 활동을 했던 사람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자, 그런데 대외 활동하는 애들 어떻죠? 엉덩이가 가벼워요. 내가 이 소속해 있는 곳에 별로 충성 안 합니다. 이런 애들이 취업을 해서 회사에 들어오면요, 계속 딴짓해요. 딴 데 돌아다니고 조기 퇴사율도 높고.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요, 내가 소속돼 있는 학교, 대학 안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했는가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의 답변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질문이 80% 가까이가 뭐로 나와요? 과거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 시절에 한 일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일들을 내가 얼만큼 경험했는가, 이것도 좀 정리를 해두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면접 답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결국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내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면접관들한테 제가 꼭 얘기해 주는 게, 과거가 없는 자 미래도 없다가 모든 채용의 기본 전제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옛날에 과거에 어려운 것들을 경험해서 극복하는 경험이 있다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뭔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스트레스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이거를 이 사람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가 미래의 이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 세팅을 잘 돼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를 충분히 정리를 잘해서 면접관들한테 전달하는 거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회사들은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우리 세대 때 우리 아재들이 면접 보던 시절에는요, 막 면접하다가 막 이상한 소리 하면요, 막 혼나고 막 맞기도 했어요. 그냥 옛날 얘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중복 합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본 거 외에 이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밖에 없죠. 면접관이 나한테 보여준 인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이 인상을 좋게 심어줘야 중복 합격했을 때 좋은 사람이 우리 회사로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고용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을 가시면요, 내가 면접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를 정도로 잘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쉽게 여러분들 내가 면접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가서 일단 잘하고 오자,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면접관이구나 라고 한번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요, 결국에는요, 탈락자를 찾아내요.
지속적으로 일단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을 잘라내면서 남는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면접관이고요. 그 글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면접관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이 조금 면접관들이 질문을 잘 할 수 있게끔 글을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협업의 경험, 소통의 경험, 책임감의 경험,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날 수 있게 써주셔야 관련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면접관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쓰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얼마의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었고, 자, 그 경험이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는 직접적인 도움이 없다면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글을 좀 써주신다 그러면요 면접관도 질문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많은 이 취업 가르쳐 주시는 분들, 강사분들이 이 질문을 잘 받는 자소서를 써라 라고 말은 하시면서 어떻게 쓰는지는 안 알려줍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렸죠. 자, 이거 기억하셔갖고 반영을 하시고요. 답변할 때도 놓치지 않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요즘 우리 MZ 세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밝히거나 공개하는 거를 극도로 꺼려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이러다 보니 근데 면접은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다 보여주고 뛰는 애들 뽑거든요. 이게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소서 읽어보면 어때요? 마치 가장 친한 나의 친구 길동이가 나에 대해서 써준 것처럼 글을 씁니다. 면접관 입장에선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기보다는요. 조금 면접에 질문을 받을 수 있게 나에 대해서 진짜 많이 쓰세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나의 경험, 내가 느꼈던 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걸 얻었는지, 자, 거기에서 면접관들이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쭉 쓴 거 보세요. 여기 꼭 보면은요. 항공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썼죠? 이거 뭐예요? 그냥 일기예요. 쭉 썼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이 뭘 느꼈고 자기가 여기서 뭘 배웠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문처럼 쭉 일기처럼 써 있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들 면접관 입장에서는 질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애들 많아요. 질문 안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꼭 나쁜 애들을 등장시켜요. 글에다가. 이런 빌런을 등장시켜갖고 얘네들을 내가 다 없앴다. 내가 다 처치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글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나쁜 애들이 꼭 등장해요. 이렇게. 요 최근에는 어떤 애들이 있나요? 요즘은 꼭 외국인 빌런을 등장시켜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글 쓰시고 면접에 가시면요. 좋은 질문 못 받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의 대학과 전공은요 10대의 성과물이에요. 20대의 성과물은 뭐예요? 취업이죠. 20대의 성과물을 뭘로 얘기해요? 대학 시절의 경험이죠. 내가 항공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항공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 정도 요건을 가지고 뽑아요. 그럼 내가 지금 나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학에 입학했을 때. 자, 이걸 하나씩 채워온 과정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이력이고 여러분들이 그게 퍼포먼스고 성과거든요. 잘 기억하시고 이걸 어떻게 잘 쓸까 고민하시는 데서 좋은 면접이 시작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 결국은 면접을 통과해야 여러분들 최종 합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갖고 여러분들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면 뽑아줄까요? 또 요즘 또 블라인드 면접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요즘 좀 채용이 옛날하고 달라서 좀 제가 준비를 따로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옛날 거 보여드릴까요? 95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기존 면접 탈피해서 내 사람 뽑기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한 20년 전에 취업했던 분들이 나 때 말이야 아무나 취업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97년 자료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저기 사진에 나온 분들 여러분들이랑 동갑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자, 저기 보세요. 프레젠테이션 면접, 자율 면접, 무자료 면접이 요즘 여러분들 얘기하는 블라인드 면접이잖아요. 자, 술자리 면접은 요즘 안 하지만 여러 면접 형태가 과거에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20년, 30년 내려온 거예요. 각각의 기업들은 가장 좋은 채용 데이터가 있는 면접 도구를 활용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의 도구나 평가 방법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네, 평가하는 기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뭔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준비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전통적으로 면접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에 더 귀 기울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면접은 한 4가지 정도 돼요. 면접관과 대화하는 면접이 뭐죠? 평가 면접. 그 다음에 면접자들끼리 얘기하는 거 관찰 면접. 자, 면접관을 설득하는 거 뭐예요? PT 면접.
외국어 면접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외국어 면접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원어민과 대화를 하는 면접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항공 관련된 쪽에서는 영어 면접이 많이 있고요. 영어 점수가 실제로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항공산업의 특징은 뭐 일본어나 중국어 쪽도 우대해 주기 때문에요. 다양한 외국어 면접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어 면접은요, 그냥 just conversation 해갖고 거기에서 답변하는 걸 듣고 fluency good 해갖고 accuracy good 이렇게 뽑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레벨 1 퀘스천부터 뭐 레벨 10 퀘스천까지 난이도가 있고요. 몇 개의 난이도까지 답변을 해내는 걸 보고 거기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질문에 내가 답변하는 거를 사전에 미리 연습을 해두시는 게 외국어 면접을 가장 잘 보는 방법입니다. 그냥 유창성으로 그냥 뚫어보겠다? 그거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관찰 면접 없기 때문에 어때요? 면접관을 설득하는 PT 면접이나 면접관 앞에서 평가받는 면접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관들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결국에는요, 야, 준비 많이 하고 왔네. 굿! 또는 야, 면접까지 왔는데 너 왜 이러니? 결국은 여기에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접관들은요, 가장 연습을 많이 해온 곳으로 보이는 사람을 선발을 해요. 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학생 느낌 나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데 면접 자체가 무슨 이렇게 취조하듯이 변명을 들어주듯이 진행되는 면접들이 있거든요. 준비 안 해온 친구들. 그러면 이거 아직 학생인데 더 이따 와 이러고 그냥 떨어뜨립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1분 자기소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요, 컨텐츠형이 있고요, 영양 홍보형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소개를 보통 시킬 때 뭐 스튜어디스나 이렇게 운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쪽에서는요, 짧게 준비하시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1분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1분 정도 분량은요, 여러분들 315자, 그러니까 워드나 한글로 글씨 크기 10으로 7줄 정도 쓰시면요, 이게 딱 정확한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40초에서 45초 정도에 읽어내신다? 그러면 정확한 스피드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컨텐츠형은 뭐 나는 사계절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하는 타입이 있는데, 보통 뭐 스피치나 이런 이미지 메이킹 쪽에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컨텐츠형으로 만들어라라고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면접관 입장에서 얘기 드릴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면 돼요. 네, 앞에 한 3줄 정도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써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가하는 사람도 어때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자신감 있는 표정, 말하는 거, 태도 이런 거에서 보통 평가를 해주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면접관으로 갔었는데 들어오는데 거기는 자기소개를 시키지 않아요. 왜? 자기소개를 평가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 제가 자, 혹시 우리 지원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대부분 네. 이거 뭐예요? 떨어뜨립니다. 근데 붙는 애들은요, 딱 질문이 들어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침에 면접관이 곰탕 먹고 왔습니다. 곰탕? 웬 곰탕?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다른 회사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곰탕을 먹고 붙은 기억이 있어서 오늘 여기 꼭 합격하려고 일부러 먹고 왔습니다. 면접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 면접관 입장에서 어때요? 이야! 준비 잘 되어 있는데 좋은 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거 사람이 평가하는 거다.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5단계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는요, 자신감 있는 표정을 만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신감 있는 표정은 뭐죠? 눈 크게 뜨는 거? 이거 자신감 있는 표정 아닙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은요, 여러분들 식구들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쓸데없는 사람이 누구죠? 동생이죠. 동생한테 폰을 주세요. 그 다음에 동생한테 야, 내가 표정을 바꿔볼 건데 얼굴 다 찍어. 해갖고 네가 봤을 때 가장 자신감 있는 표정 알려줘. 해갖고요, 사진을 여러 방 찍으세요. 그 다음에 가장 자신감 있는 걸 찾으세요. 그 얼굴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왜? 평소 얼굴이 아니니까. 자, 이걸 거울 보고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항공 일자리 중에서는요, 대면 서비스가 있는 면접도 있죠. 미소를 띤 얼굴을 연습하실 분들은 별도로 연습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요,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처음 문 열고 들어와서요, 나갈 때까지 그 표정을 짓고 나간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왜?
질문에 들어가면요. 나를 공격하는 질문, 나한테 단점되는 질문, 어려운 질문 막 계속 나오거든요. 자, 이 질문들을 막 받을 때 결국 이 질문들은 셋업되어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 들어오든 그냥 편하게 그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면접을 딱 보시면요. 그게 가장 잘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첫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접 지도를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요. 문 열고 들어와, 나가 이걸 엄청 많이 시켜요. 언제까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들어올 때까지 저는 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첫인상은 처음 들어올 때의 그 표정, 그 다음에 처음 말을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자, 요게 여러분들 첫인상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들 어떠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표정 기억하시고요. 면접관들은요. 보통 셋업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순서라던가 어디에서 뭘 질문할지 미리 좀 짜놓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압박 질문이나 나쁜 질문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 역할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하시고 똑같은 자신감 있는 표정 그대로 대답한다. 기억하세요. 자, 여기 얼굴 보세요. 똑같죠? 뭘 해도. 자, 똑같은 표정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소리 크기도 중요해요. 특히 이 면접을 보러 가면 안 들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면접장 크기에 따라서요. 목소리를 아주 크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 들리잖아요. 면접관들 그냥 안 들어요. 그냥 떨어뜨려요. 왜? 뒤에 애들 많으니까. 그래서 면접 보러 가셨을 때 제발 면접관보다는 목소리 크게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대다 면접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 지원자들만큼은 여러분들 목소리가 크셔야 됩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그냥 실격이에요. 그리고 분위기가 자, 서비스업이다. 사람을 만나는 쪽이다. 그럼 조금 밝으면서 약간 적극적으로 붙는 이런 목소리가 필요하겠죠. 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인상이 좀 강한 사람이라면 조금 약간 누구로 튀는 것도 좋겠고요. 첫인상이 좀 강하지 못하다고 하면요. 말을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절도 있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사람이 어때 보입니까? 좀 이게 안 약해 보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첫인상 전략에 활용해 봐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이 승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스피치 학원 다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장기간, 한 내년까지 생각해서 오랫동안 내가 준비를 할 거다. 도움을 받겠다? 효과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 면접인데 도와주세요.는 좀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시선 처리는요. 여러분들 화상 면접이라면 카메라 보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에 이렇게 포스트잇 빨간 거 하나 딱 붙여주세요. 그러면 딱 이 눈 마주치기 좋거든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면 면접이라면요. 기본적으로 질문을 한 면접관을 보면서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장에 가면요. 서서 면접 보는 데도 있고요. 의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제가 여기 촬영하고 있는 곳을 이렇게 책상으로 저를 앞에 가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어떤 데는 면접장 가면요. 바퀴가 달린 의자를 줘요. 그래서 막 면접 보는데 이 자세 잡기 쉽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면접장은요, 어딜 가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면접장에 딱 봐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걸 빨리 보시고 연습을 좀 해두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화상 면접 같은 경우는요, 잘 안 들리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화상 면접을 혹시 보시게 되면요, 질문이 안 들렸을 때 아무거나 답하지 마시고요.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면접관님 방금 끊겨서 질문이 잘 안 들렸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면 면접관도요. 화상 면접이기 때문에 다시 해줍니다. 안 들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대면 면접은 아닙니다. 대면 면접은요. 한 번 정도. 네, 우리가 당구장 가면 이렇게 엄마 손 이렇게 한번 쓰듯이 한 번 정도는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두 번, 세 번 한다? 그러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정도는 괜찮고요. 또 면접장 가면 이렇게 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답변 잘 생각 안 나면요. 양해를 구하세요. 면접관님 저기 물 좀 한 잔 잠깐 마셔도 될까요? 그럼 면접관이 그 물 나가서 마셔요.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셔도 된다. 큰 문제 없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대다 면접을 그래도 하거든요. 항공 쪽은요. 면접을 하실 때요. 옆에 사람이 뭔가 좋은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땡땡 항공을 막 세계 인류 항공사로서 막 이렇게 지를 때 멍뚱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애가 옆에서 뭔가 지른다 그러면 걔를 그냥 딱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제스처만 해주셔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안 듣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람 집중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면접관은 100%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화상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요. 액션을 좀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 왜? 화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보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있어요. 이게 질문을 했는데 면접관이
면접관님 질문 다시 해주시겠어요? 야, 이거는 그냥 탈락 가게입니다. 바로, 집에 가는 익스프레스 티켓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요. 잘 들으세요, 제발. 그리고 들었을 때 모르겠으면요. 일단은 답변을 조금 해주면서 면접관한테 혹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여쭤보신 게 맞나요? 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면접관도 맞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물어본 거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알려주거든요. 근데 면접관이 자 생각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네? 면접관이 다시 해주시겠어요? 이러면 안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어떤 상호작용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마지막이고 여기도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무슨 뜻이죠? 사실은요. 시간 조절용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조절용. 그래서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전자 고생하셨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끝내겠다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면접관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답변 드린 게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냥 끝나요. 네. 그런데 이 면접관들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면접관들이 우리 지원자 오늘 혹시 답변한 것 중에 뭐 부족하거나 좀 보충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요. 시간이 좀 남았다는 뜻이에요. 네. 요즘은요. 뭐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빨리 내보내고 뽑을 애들 오래 보고 이러면요. 바로 여러분들 이 민원 들어오기 때문에요. 잘하던 못하건 비슷하고 동일한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물어보면요. 요거 찬스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요. 지금 기회다 해갖고 한 1분, 2분 정도 답변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는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에 좋은 대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제가 한 50분 정도 1부, 2부 나눠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코로나 때문에 AI랑 화상 면접까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하는 양이 좀 많았습니다. 말이 조금 빨랐는데 여러분들 뭐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내년까지는요. AI, 화상 그리고 제한된 대면 면접은요. 어쩔 수 없는 지금 추세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셔가지고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갖고 많은 정보 얻으셔서 내년에 꼭 성공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사 신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